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은요,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되었다. 결국 소속사 어트랙트의 승소로 일단 일부가 마무리되었다라는 소식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측에서 소속사 측에 규칙 사유로 주장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정사님의 불이행과 건강보호 의무 무시, 지원 부족, 이 세 가지였는데 사실 뒤에 두 가지는 어떤 규칙 사유로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이 정산의무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귀결될지 상당히 저로서도 관심이 가는 사건이었어요. 법원은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을 한 거죠. 자, 여담이지만 작은 쟁점이 하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송 비용은 신청을 했던 피프티피프티 측에서 모두 부담을 한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나 어떤 송달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역시 가장 큰 것은 변호사 비용이겠죠. 양측 모두 국내 최고의 로펌들을 선임했기 때문에 그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고요. 변호사 보도 선임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 비용 관련해서는요, 향후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직후에 했던 전홍준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면요,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 대표님의 소망일 수도 있지만 소송 전략적으로도 이 가처분 소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특히 이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규칙 사유가 있냐, 정산 의무가 불이행돼 있냐, 건강보호 의무를 유지했냐, 아니면 지원이 부족했냐, 이런 것들을 보는 뿐만이 아니라 신뢰가 파탄이 났느냐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신뢰가 파탄이 났다면 더 이상 이 소속사에 아티스트들을 묶어놓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갈 길 가는 것이 맞다. 다만 이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 정리를 좀 하자라고 보고 일단 가처분을 인용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아티스트들이 아무리 신뢰관계가 파탄났고 우리는 소속사가 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뢰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규칙 사유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 정도 소송전이 되고 나면요, 양쪽 다 감정이 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기했던 쪽만이 아니라 이것을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끝내고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위약금 청구할 거야, 이런 스탠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효력정지 가처분에서는 인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략이 어떻죠? 완전 반대죠. 신뢰관계가 전혀 파탄나지 않았다라는 스탠스로 가면서 소송 전략을 묶어두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입장을 소송 전략에 녹여냄으로 인해서 바로 이어지는 항고소송과 향후의 본안소송에서 있어서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묶어두는 선택과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두 가지 선택지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안소송까지 그런 스탠스로 가겠다. 바로 이어지는 쟁점이요, 이제 법원에서 전속계약이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일단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항고나 본안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피프티피프티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놨던 그 곡의 매출이 현실화가 됩니다. 그 매출을 기반으로 산정이 되는 위약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기존에는 이 피프티피프티라는 그룹이 1집이 망하고 나서 2집까지 계속 무명이었죠. 어려운 기간을 겪으면서 매출이 거의 없던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큐피티라는 곡이 빵 뜨면서 빌보드에 올랐죠. 지금 언제 그 정산이 이루어진다라는 정확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은데, 드디어 그 정산금이 매출로 잡히게 되면은 그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위약벌이 수십 배, 수백 배 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위약벌 금액의 산정은요, 월 평균 매출액의 남은 계약 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다. 남은 개월수를 대략적으로 한 60개월이라고 잡았을 때 이 월 평균 매출액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매출액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특히 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는 거의 적자인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큐피트라는 곡의 저작권이 드디어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기 시작하고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곱해지는 값이 갑자기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유약벌 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같이 이 전속계약의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기간까지 이 계약에 묶어놓을 수만 있다면 향후에 위약금으로,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엄청난 액수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소송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고, 상대편 쪽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바로 좀 다퉈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 본안소송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본안소송 기간 동안에 계약에 묶여있기 때문에 월평균 매출액도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새롭게 산정되는 그 위약벌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지불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 쪽은 정말 목을 매서 이 가처분 신청에 사력을 다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큰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일단 가처분 신청이 아직까지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무리 한쪽에서 신뢰관계가 파탄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소속사 측에서는 완강하게 우리 신뢰관계 아직 괜찮은데 이런 전략을 택함으로 인해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규책 사유로 준비했던 세 가지 쟁점들이 모두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전속계약이 계속 효력이 있게 되었으니까 그 동안에 발생하는 매출은 결국 나중에 위약벌 산정의 기초가 될 수가 있는 자료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위약벌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기점이었고요. 이 소속사와 전 대표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히도 승소 판결을 받은 거죠. 물론 상대편 쪽에서는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이미 밝혔고요. 당연하게도 향후에 본안 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은 정말 서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속사 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50-50의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봤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